법인 돈하고 이제 혼용해서 개인 사적 경비를 많이 쓰세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썼어. 무슨 문제가 있어? 요즘에는 국세 측이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그런 데이터 관리가 일단 다 되고 있고 이제 사적 용도로 쓰다 보면 그것도 결국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게 부인돼 버리면 대표도 처분이 되잖아요.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립니다. 세무법인 로마의 과 50만! 지금 3월이 이제 법인세 신고 기간인데 박세무사님 어떻게 신고는 많이 마치셨나요? 대부분 이제 마무리 중에 있고요. 올해는 작년부터 좀 서둘렀는지 좀 편하긴 하네요, 올해는. 우리 신세무사님은 어떻게? 저희는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외식업이 많고 인건비 신고가 많으니까 3월 10일까지는 너무 바빠요. 물론 이거 미리 쳐놓긴 다 했는데 또 미팅도 해야 되니까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셈은? 저는 거의 99%? 근데 그 남은 1%가 좀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저희 이거 책이 뭘까요? 저기 로마에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세금 혁명! 와!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저희 세무법인 로마에서 공동집필한 책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이라서 교보문고에서 사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나중에 이거 이벤트도 할 예정이죠. 이벤트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컵은 뭔가요? 우리가 법인 하면서 책 발간과 동시에 우리 굿즈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고 보니까 좋네요. 색깔도 좋고 로고도 이쁘고. 그럼 어쨌든 저희가 이제 컵도 만들고 책도 내고 유튜브도 찍고 저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이번에 제가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규모가 되시면서 법인 전환 하신 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법인세 신고하신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두 분 박세무사님하고 신세무사님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 사업자를 일단 만들려면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등기된 걸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명의 통장 개설을 하고 대표님의 급여 세팅이라던가 이런 차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집 구조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해서 안에 이제 조경이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집기 비품 넣고 입주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다 너무 급해서 입주부터 하면 안 되겠죠. 역시 그래서 우리 등기 법인을 하려면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즉 구조 설계죠. 법무사님 만나야 되는데 먼저 그 전에 담당 세무사랑 구조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운영할 때 세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세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본금이라든지 상호라든지 특히 사업 목적들 또 배당이나 이런 건들이 있는데 법무사님 이제 행정 업무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무사들이랑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싶어요. 저희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오면 법무사님부터 찾아라. 등기부터 해라. 근데 사실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박세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호 중요하고 자본금 중요하고 주주 구성 중요하고 그리고 사업 목적상 저희는 이제 법무사님하고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 법무사님이 기본적인 이 외식업 관련된 목적상을 세팅해 주시긴 하는데 대부분의 법무사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목적사항이 빠진 게 많아요. 등기할 때 목적사항이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특정 종목을 사업장에 추가하고 싶은데 살펴보니 등기에 사업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기 변경 먼저 해야지 사업장도 바꿔주기 때문에 번거롭게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고 좀 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 설립할 때 향유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사업 목적에 미리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감면 받을 때 물론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종도 확인을 하지만 요즘에 세무서에서는 우리 등기할 때 거기에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법무사님한테 가시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목적을 넣으면 좋을지 그리고 한번 하실 때 이게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 하실 때 이제 세팅을 하시면 그만큼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이제 줄여드릴 수 있으니까 꼭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법무사님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 설립 등기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죠.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법무사님이 이제 등기를 내면 대표자한테 내서 대표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님이 저희한테 서류를 다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서류를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대행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인허가 받는 곳은 먼저 인허가를 먼저 받아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는 모든 거를 법인 명의로 해야 돼요. 이제 개인으로 하셨다가 뭐 하면 임대차 계약서도 개인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인 경우는 처음에는 했다가 추후에 바꿔야 돼요. 법인 명의로. 그래야지 세무서 갔을 때 사업자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죠. 요즘에는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자상거래업을 사업목적 꼭 놓고 등기상에 놓고, 또 전자상거래업은 일반 지자체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3에서 5일 걸리거든요. 이게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인허가 사업들, 방금 신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식품이라든지 다른 뭐 화장품이라든지 위생과 같은 데 가서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꼭 세무사 상담해서 어디 가야 된다. 그래야지 시간 낭비도 줄고 비용도 줄기 때문에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실 때 되게 또 중요한 게 창업가면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되게 창업가면 중요한 포인트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이제 창업가면을 받거든요. 아까처럼 이제 뭐 전자상거래도 많고 제조업도 많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릇에 다 엮어서 이거를 오픈할 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추가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창업가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는데 미리 세무사를 만나서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또 고려하셔야 될 게 방금 신세무사님이 창업가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다 그 창업으로 보진 않고요. 그냥 개업일 뿐이에요. 그거는 일반 개업이라고 해서 세액감면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금을 다루는 가까운 세무사한테 꼭 상담을 하셔서 향후에라도 창업을 통한 세액감면을 받을 꼭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겠죠. 법인을 운영하려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세금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장이 필요하죠. 통장 개설하려면 또 은행에 미리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이라면 통장 개설하기 쉽겠죠. 그런데 법인이라면 등기 가져와라, 법인 인감 가져와라, 도장 가져와라, 번거로워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셔서 통장 개설에 불편함이 있으니 미리 점검하셔서 꼭 가시는 게 좋지 싶어요. 그럼 법인 통장 개설할 때 좀 꿀팁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발행할 때 제일 비싼 공인증서가 좋은지 아세요? 11만 원짜리? 네, 11만 원짜리.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4,400원이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홈택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다 세팅할 때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법인통장 개설할 때 한도가 예전만큼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뭐 보통 개인 사업자일 때 주 거래하셨던 은행에 가시면 그래도 법인통장이 이제 조금 편하게 이제 발급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로마에 오시면은 뭐 저희 쪽 연결된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뭐 한도라던가 이런 거는 좀 대표님께 유리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통장 문제도 좀 예민하기 때문에 좀 대표님들 그 이체 많이 하는 경우는 미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개인 사업 하셨던 대표님들이 이제 법인 사업자 내시고 법인 통장 만드시고 이제 법인 카드 사용하시면서 이거 홈택스에 등록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시거든요. 법인은 그냥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대표님의 급여 세팅 어떻게 할 건지. 급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사업할 때는 전부 남는 소득이 그 대표님의 그 모든 소득이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만 신경 쓰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님도 대표이사도 또 이사들도 다 법인에 귀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임원 보수와 또 임원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라든지 각종 규정들이 정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법인 설립 하시기 전에 세무사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대표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무보수를 많이 해요. 굳이 돈이 없는데 급여 설정을 왜 하냐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도 책정하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높게는 아니래도 50만 원이라도 스타트를 해놔야 돼요. 아까 박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 정산하려면 기간이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 설정을 안 해놓는다. 그리고 나중에 벌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또 뺄 수가 없어요. 뭐 높게 설정하고 안 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4대 보험이 부담되긴 하지만 사실은 망하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커지려고 하는데 막상 커지면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해놔서 그때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세금이 커져요. 그 급여를 대표님들이 반드시 설정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급여는 반드시 지불하지 않아도 미지급 상태로 놓고 나중에 돈이 되면 법인에 이익금이 생기고 연금 축적이 되면 그때 가져가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속연수, 퇴직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절차,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급여로 이제 충당을 하실 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초에는 보통 자신 없으면 직원들 급여가 있으면 그 최고 급여랑 맞춰서 직원 최고 급여를 일단은 그렇게 출발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급여를 조금씩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를 너무 작게 설정해 놓으면은 방금 오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 법인 통장에서 인출해 가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적정한 생활비 고려해서 급여를 좀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법인 대표님들이 이제 좀 시작했을 때 마법 같은 급여 설정이 있어요. 500만 원. 500만 원은 연간 6천만 원이니까 세울 때가 있잖아요. 원래 8,800만 원 밑으로는 24%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650이든 700까지든 그 밑으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표님의 급여까지 이제 세팅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법인으로 매출도 발생하고 이제 비용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으로 비용 처리 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비용 처리할 때 정규증 꼭 받아야셔야 되겠죠. 정규증빙이라는 게 우리가 거래할 때 생계자 받거나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하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 지출증빙을 받거나 뭐 기타 이제 체크카드 쓰거나 3만 원 이상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증빙 규제를 받고요. 특히 우리 급여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증빙을 남겨야 돼요. 외식업은 뭐 신용불량자도 많고 불법 체류자도 많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신고하면 역풍 맞는 게 출입국관리소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요. 사업주들한테 한 4년 3년 있다가 한 번 걸리면 한 400만 원씩 나와요. 과태료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고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현금 확인증은 받으라고 해요. 세무서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뭐 돈을 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좀 농담이지만 사실은 업계 설명을 많이 해요. 신고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설득시키면 납득하시는 조사관님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못하니까 최소 뭐 체류 자격을 받지만 뭐 거기 뒷번호 쪽 지어놓는 거죠. 그리고 확인서도 받아놓고 이런 거라도 있으면 사실 비용 처리는 되세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놔야지 나중에 뭐 비빌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거는 법인을 하면 안 되시는 거죠. 법인에 대한 또 오해가 많으세요. 법인을 하면은 모든 비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월세. 우리 법인의 대표이사님들이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한 사택 제공은 인정 안 되죠.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인정 안 되는 걸로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실제는 나중에 타격을 법인들이 세무조사 받을 때 타격을 받을 거로 인지하시고 하시면 괜찮지만 세무대리인이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조삼모사다. 결국 세무조사 나오면 1순위인 것 같아요. 가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가족 인건비도 실제로 가족이 일을 한다면은 비용 처리 가능한 거잖아요. 실제 일을 한다면 인정이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입증할 증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비하고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비용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지분이 많다 보니까 법인 돈하고 이제 혼용해서 개인 사적 경비를 많이 쓰세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썼어. 무슨 문제가 있어? 요즘에는 국세 측이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그런 데이터 관리가 일단 다 되고 있고 이제 사적 용도로 쓰다 보면 그것도 결국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게 부인돼 버리면 대표자의 상여로도 처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대표님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좀 악순환이 되거든요.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너무 티가 난다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대표님 개인 카드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법무사님 찾아가시기 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하실 것,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가 나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인증서 이제 4,400원짜리 2개 그거 발급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대표님 급여 세팅까지 그리고 법인 비용 사용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팁으로 알려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불법 체류자만 얘기했었잖아요. 그 내국인들 중에서도 실제 일을 하시는데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득 잡히길 꺼려 하시거나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아요. 그런 분들 비용 처리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도 사실관계 입증이기 때문에 현금 인수 확인증이나 이런 걸 받고 또 주민증 첨부한다든지 개인 인적사항 핸드폰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다 기록을 해놔서 방증자를 많이 모아놔야지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좀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방증자를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월세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이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제 법인격이 구분되기 때문에 사적 경비와 업무상 비용은 철저하게 좀 구분해서 사용만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법인 설립자체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있나요? 교보문고의 세금 혁명! 자, 오늘 여기까지 세무법인 로마의 신! 봐! 오신방이었습니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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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